무사 1루 상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작전이 있죠. 바로 1루 주자를 안전하게 진루시키기 위해 희생 번트를 하는 것인데요. 병사를 위험을 줄이고 주자를 득점권으로 내보내기 위해 희생 번트를 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이버 매트릭스는 희생 번트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희생 번트를 하면 기대 득점이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세이버 매트릭스 길라잡이 세 번째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기대 득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득점에 앞서 한 이닝 안에는 아웃카운트 3개와 주자 상황 8개에 따라 총 24가지의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닝 시작 시에 노아웃 주자 없는 상황에서 출발해 매 플레이마다 상황에서 상황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 기대 득점은 이런 24가지 상황 중 한 가지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부터 이닝이 끝날 때까지 평균적으로 몇 점이나 득점했는지를 계산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9 시즌 KBO 리그에서 투아웃 주자 없는 상황은 총 7121번 있었는데요. 이 중 이닝이 종료될 때까지 0점 난 경우가 6652번, 1점 난 경우가 299번, 2점 난 경우가 115번, 이런 식으로 각 점수가 난 경우를 구한 뒤 이를 모두 평균하게 되면 2019 시즌 투아웃 주자 없는 상황의 기대 득점은 0.1점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상황별 기대 득점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어떤 플레이가 팀 기대 득점을 얼마나 높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사 1루 상황에서 희생 번트로 인해 1-4-2루가 된다면 이때 기대 득점은 오히려 0.94점에서 0.67점으로 낮아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세이버 매트릭스가 희생 번트를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그 후 1-4-2루에서 안타를 통해 2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면 1-4-1루가 되면서 기대 득점은 0.67점에서 0.53점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기대 득점은 줄었어도 실제로 1득점이 일어났으므로 타자는 팀에게 1득점에서 기대 득점의 감소치인 0.14가 빠진 0.86점 기여한 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대 득점의 변동을 통해 각 플레이의 득점 기여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시즌 동안 선수가 변화시킨 기대 득점을 모두 누적시킨 것을 RE24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단타 하나, 홈런 하나가 평균 몇 점의 가치를 갖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홈런의 가치는 모두 같은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죠. 하지만 모든 홈런을 놓고 홈런이 나왔을 때 기대 득점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계산하면 홈런이 나온 상황을 배제하고 홈런 하나의 가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시즌 기준으로 홈런 하나는 1.43점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타자의 가치를 플레이가 일어난 상황을 배제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세이버 스탯은 플레이가 일어난 상황을 배제하고 선수를 평가하려 하기 때문에 상황을 배제해주는 기대 득점은 WOBA, FIP를 비롯해 최종적으로는 WAR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스탯의 기초가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대 득점의 두 번째 활용원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 언급한 24가지 상황 이외에도 이닝, 그리고 점수차 라는 상황을 가미한다면 매 상황의 승리 확률의 변동, 그리고 이를 통한 승리 확률 기여도, 즉 WPA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야구의 24가지 상황과 상황에 따른 기대 득점, 그리고 기대 득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투수 고유의 능력을 더 잘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 FIP와 그 단짝처럼 따라다니는 BABIP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